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국가고시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파트 문제 같이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시험에 대한 평가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받은 문제지는 홀수형 문제지거든요. 이 점 참고해서 내용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초음파의 전파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전파 속도에 관련된 인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밀도와 경도가 중요하다라고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2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전파 속도는 매질의 경도에 비례하고요. 밀도와는 반비례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보기 마저 보게 되면 점도와는 반비례 관계고요. 온도와는 비례 관계입니다. 액체보다 기체에서 속도가 빠르지 않고요. 고체에서 가장 빠르고 액체, 기체의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검사에서 측방향 분해능, 라테럴 레졸루션을 개선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해설할 때도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라테럴 레졸루션 또는 엑시알 레졸루션은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파트였어요. 시험에서는 측방향 불행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 개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파수를 높게 설정하면 불행이 좋아지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음파를 모아주는 집속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음파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모여드는 구간이 있게 되죠. 이 집속되는 구간에서 측방향 불행이 가장 좋은 구간이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을 선택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음파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가장 좁은 구간으로 보고자 하는 구역이 위치할 수 있도록 초점을 조절해 주게 되면 측방향 불행이 좋아지게 되겠죠. 정답은 2번 초점 조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는 크게 관계없는 내용이어서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심장을 검사할 때 주로 사용하는 탐촉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쉬운 난이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정답은 4번에 있는 부채꼴형 탐촉자 섹터 프롭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스펙트럴 도플러에서 둘러 겹침, 엘리어싱이죠. 엘리어싱을 개선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도플러 파트에서도 엘리어싱은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입사 주파수가 감소해야 되고요. 이 도플러 개인 같은 경우는 엘리어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펄스 반복 주파수 증가 3번이 정답이네요. PRF를 증가하게 되면 나이키스 주파수가 같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엘리어싱을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4번 속도 스케일을 늘려줘야 돼요. 감소시키게 되면 엘리어싱이 더 생기게 되고요. 5번 도플러 변이 주파수가 증가해서 엘리어싱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증가하는 것은 여기 있는 개선 방법과는 관계가 없는 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플러 파트 문제가 전반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패턴에 속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의 반사 정도를 표현하는 용어 중에서 고에코를 의미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죠. 하이퍼 에코익이 고에코를 나타내게 되는데 여기 있는 내용 다 모른다 하더라도 이 고 자체가 하이퍼와 연관되는 표현이잖아요. 여기 있는 내용만 잘 파악하셔도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또 쉬운 패턴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펄스파 도플러에서 도플러 변이 주파수가 0이 되는 음파의 입사 방향과 반사체 이동 방향 간의 각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도플러 앵글과 관련된 부분인데 도플러 앵글이 점점 올라가게 되면 얻게 되는 변이 값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0이 되는 값은 5번에 있는 90도를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각도가 점점 증가하게 되면 얻게 되는 신호값도 점점 감소를 하다가 90도가 되면 0으로 값이 나타나게 돼요. 도플러 앵글 같은 경우는 60도 미만으로 유지해서 검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간, 꼬리 옆, 코어디네이트 록과 왼옆 가쪽 분절을 분리하는 해부학적 지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간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이 해부학적 지표를 물어보는 내용 출제가 될 거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답은 5번에 있는 정맥관인데 리가멘텀 베노섬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쪽에 S1번 구역이 있고요. 여기가 코어디네이트 록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부분들이 2번과 3번 구역인데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 해부학적 지표가 리가멘텀 베노섬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정상 자궁 초음파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로 스캔 같은 경우는 자궁의 단축이 관찰돼서 틀린 내용이고요. 2번 복벽 경유 검사는 주로 선형, 리니어가 아니라 컨벡스, 볼록형 탐촉자를 사용해야겠죠. 3번 복벽 경유 검사는 방광을 음향창을 이용한다. 정답 3번을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분비기의 자궁 내막은 근충보다 밝게 나타나게 되고요. 질 경유 검사 같은 경우는 근접한 상태에서 검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고주파수를 사용해야 돼요. 정답 3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유방의 전면에서 세로 스캔할 때 탐촉자에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가장 바깥쪽에는 피부가 있고요. 그 다음 피부 밑에 지방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젖샘층이 있고 바로 뒤에 젖샘 뒤 지방층이 있습니다. 정답 1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연관된 영상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바깥쪽 위쪽에 스킨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피하 지방이 있고 그 다음 만발 레이어 뒤쪽에 지방층도 있고요. 팩토럴 머슬, 립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해부학을 묻는 내용이어서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임신 나이 측정법 중에서 6주에서 12주 사이에 측정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모의고사 풀이할 때는 7주에서 12주로 많이 나온 패턴인데요. 정답은 4번에 있는 CRL을 정답으로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태령 측정 같은 경우도 시험에 잘 나오는 패턴이고요.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께서는 어렵지 않게 정답을 체크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넘어가서 3교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영상이 주어졌고요. 화살표한 구조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위치를 봤을 때는 메인 로바 피셔죠. MLF를 물어보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비미 스캔에서 밝은 선상 구조물이 관찰되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1번이네요. 쓸개를 찾는 해부학적 지표. 여기 있는 메인 로바 피셔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이쪽에서 담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실제 임상에서 검사할 때도 담낭을 찾는, 쓸개를 찾는 데 활용되는 그런 해부학적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관계없는 보기여서 정답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영상에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의 해부학적 명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 이제 포탈 트리어드, 간세동이 영상인데요. 위쪽에 있는 부분들은 커먼 바일 덕트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동그란 구조물은 헤파틱 아테리, 간 동맥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구역은 포탈 베인, 문맥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에 있는 온슬개관, 커먼 바일 덕트를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영상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포탈 베인이 있고요. 위쪽에 커먼 바일 덕트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영상이 나왔을 때 여기 있는 구조물은 커먼 바일 덕트, 온슬개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영상에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의 해부학적 명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조물이 생겼고 여기 있는 비문 쪽에 혈관 구조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상 보더라도 이번에 있는 스프링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쉬운 패턴의 문제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초음파 영상이 주어졌고요. 이 영상과 관련된 검사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쭉 뻗어있는 형태의 영상은 파라스터널 롱 엑시트 뷰죠. 정답은 4번에 있는 복장뼈 주위 긴축 단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과 카페에 있는 심장 초음파 특강 영상 보신 분들께서는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영상이 주어져 있고요. 이 인공물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쭉 떨어지는 허상이 있을 때는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 다중반사, 반향 인공물이 정답이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2번을 정답으로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담낭이라든지 방광 쪽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특징적인 포인트는 이 위쪽에 있는 벽에서 여러 번 반사가 나타나면서 아래쪽에 쭉 떨어지는 허상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이의 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한 문제 차이로 시험에 합격 불합격이 결정 지어지는 부분이어서 저도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게 있다면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는 2번 반향 인공물 리버레이션 아티팩트와 5번 다중경로 반사 인공물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저도 최대한 좀 비슷한 게 있거나 이의 제기할 게 있으면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추가적인 말씀을 설명드리자면 이 다중반사 같은 경우는 이쪽에 피사체가 있고 이 주변에 강력한 에코제닉한 반사체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쪽에서만 간단하게 반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나갔던 이 강한 반사체에 만났던 초음파 빔이 영상을 보면 이게 살짝 굴곡져 있잖아요.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비스듬하게 꺾여가면서 여러 번 반사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 번 반사가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서 멀티패스, 여러 경로로 반사된 허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반사가 만들어지면서 이 반대편, 현재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허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 다중경로 반사 인공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상이 주어진다면은 이런 식으로 경멸허상처럼 여기 있는 강력한 반사체 때문에 여러 번 다중 반사가 일어나면서 이 다른 곳에 허상이 발생하는 이러한 영상이 이 멀티패스 아티팩트와 연관되는 영상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 나왔던 리버브레이션, 반향허상과 여기 있는 개념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저도 최대한 좀 이의제기 할 게 있으면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다른 개념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음파 파트 문제 풀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문제를 풀어봤을 때는 확실히 모의고사에 비해서 실제 시험이 조금 더 쉽게 출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모의고사 문제에는 뭐 이런 것도 출제가 될까?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다소 애매한 보기도 있었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좀 군더더기 없이 좀 깔끔한 문제가 출제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과 카페에 있는 영상 충분히 보신 분들께서는 초음파 파트 문제에 거의 다 맞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 국가고시 시험 끝났고요. 시험 보신 분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방사원사가 되신 다음에도 꾸준하게 공부하시면서 좋은 곳에서 근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